주스가一番難しいとたくさんあります。あと35、36、36？もう40代。40？40？40？40？全然그림 그리는 분들이 오면 되게 좋겠다. 근데 전 그냥 펜이랑 그냥 노트가 갖고 싶은데 물감밖에 없어서. 얘네 얘다. 우와, 이게 마음에 들어요. 되게 잘 써진다. 이거가 하나에 얼마지? 1,000원, 1,100원? 아, 펜보다 비싸네, 지우개가. 맞나 이게? 이 가격에 맞는 거야? 오이씨, 얘는 좀 싸다. 700원. 얘를 사야겠어요. 뭔가 기분이 나아지질 않네요.交差点を左に。そうですね。そうですね。오늘 학원이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제 지나가다 본 초밥집이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그걸 먹으러 가야겠어요. 지금 다들 근데 점심시간이어가지고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진보초 역으로 가는 길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무슨 날인지 가려고 했던 스시집도 닫고 플랜 B로 생각했던 파스타집도 지금 문을 닫아서 뭘 먹어야 될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결국은 스키야를 왔습니다. 제일 만만한 것 같아요. 하늘 보세요. 어제는 비가 너무 와가지고 되게 그러더니 스키야를 다 먹고 북카페를 가려고 했는데 북카페는 다음에 가기로 하고 그냥 집으로 갑니다. 어제랑 오늘 배운 거를 노트에 정리를 좀 제대로 해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집으로 가요. 일단 제가 다니는 학원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일단 9단 어학원이라는 곳이고요. 엄청 많이 일본어 학교를 찾았는데 저는 7월 학기에 시작을 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한 달이라도 먼저 빨리 일본에 오고 싶었어서 6월에 시작할 수 있는 학원을 엄청 찾았어요. 위클리 코스가 있는 데를 많이 찾아가지고 근데 이제 일본에서 6월에 위클리 코스를 첫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학원이 많지는 않았어요. 한 20-30군데의 학교에서 위클리 코스가 있는 곳은 한 2군데? 3군데? 지금 여기 9단 어학원 말고 제가 이제 최종 후보까지 갔던 학교가 아마 니뽀리에 있는 어학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니뽀리가 집에서 막 어마어마한 온 것도 아니고 해서 거기도 사실 최종 후보까지 올렸었는데 일단 제가 다니고 있는 9단 어학원이랑 가격을 비교했을 때 금액 차이가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는데 배우는 코스가 어마어마하게 다르지가 않아서 그럴 바에는 그냥 9단으로 선택을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9단 어학교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틀 지금 수업을 들었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요. 지금 좀 전에 영상을 편집을 하다가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일단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9단 일본어 학교라고 하고요. 스이도바시역이랑 진보초역 중간에 있는데 스이도바시역이랑 조금 더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스이도바시역에서 내려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있고 정기권도 스이도바시까지 가는 걸로 끊어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제가 어쨌든 완전 대왕 제이로서 엄청 많이 알아보기도 했어요. 학교 자체를. 제가 학교를 알아본 게 언젠가 한번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은 되게 예전부터 갖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도전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한 번은 좀 다니고 싶은데 약간 이런 생각만 좀 가지고 있다가 진짜 학교라는 거를 제대로 알아보고 학비가 얼마지? 라는 거를 제대로 알아본 거는 5월 첫째 주? 둘째 주? 였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전까지는 계속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해봐야지? 요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제대로 실행에 옮긴 거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다 보니까 좀 멀리 좀 떠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떠나 있는데 그 떠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그동안에 조금 고민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일본어 학교를 다녀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5월 첫째 주쯤에 결정을 했고 그래서 그때쯤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지내고 있는 저희 여기 언니네 집이 이케부쿠로에서 좀 가까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어 학교를 알아볼 때 아무래도 학교가 많이 모여있는 곳이 이런 번화가잖아요. 신주쿠나 시부야, 이케부쿠로, 그리고 뭐 닛보리, 아사쿠사 이쪽에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집이 이케부쿠로랑 멀지 않으니까 이케부쿠로 쪽을 맨 처음에 좀 알아봤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일단 후기가 많고 한국인들에 대한 그런 리뷰도 좀 있고 그런 곳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20개에서 25개 정도의 학교 리스트가 있었어요. 이제 대부분이 일본어 학교가 기본적으로 베이직하게 무조건 1월, 4월, 7월에 학기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빨리 다니고 싶었어요. 빨리 5월 말에는 출국을 해서 6월에는 학교가 너무 다니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한 25개의 학교들 중에서 6월에 시작할 수 있는 학교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저는 7월까지 기다리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완전 기초부터 좀 탄탄하게 배우고 싶으면 그렇게 정규 학기가 시작되는 학교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1월이나 4월, 7월 이때 시작하는 수업으로 해가지고 가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빨리 일본을 가고 싶었고 당장 6월 첫째 주부터 학교를 다니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위클리 코스라고 해가지고 1주 단위로도 다닐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클리 클래스가 있는 학교를 이제 몇 군데를 더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25개 정도 되는 학교에서 2개? 3개 정도가 위클리 코스를 같이 진행하는 학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중간 입학이 가능한 거죠. 근데 뭐 중간 입학에 대한 것도 조금 난이도나 내 레벨에 따라서 중간 입학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못하는 학교가 또 있었어요.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구단이랑 닛보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닛보리에 있는 학교까지 해서 총 2개의 학교가 제 최종 후보지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둘 중에 어디를 가지 하고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커리큘럼은 비슷비슷했어요. 커리큘럼이 비슷비슷하다면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학비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위클리 코스가 있는 학교는 대부분이 4주부터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주에서 시작을 해서 5주, 6주 뭐 이런 식으로 한 주씩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기본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건 4주부터. 그리고 이제 1주에 대한 금액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제가 지금 그 닛보리에 있는 학교는 최종 후보지에서 지우면서 그 정보를 삭제해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고 일단 2개 학교를 비교했을 때 구단보다 닛보리에 있는 학교가 입학금이랑 뭐 교재비랑 이런 거 저런 거 추가를 했을 때 3만엔에서 3만 5천엔 정도 더 비쌌어요. 8주 기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8주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3만원에서 3만 5천엔 정도가 더 비싸더라고요. 그런 배우는 그런 건 비슷비슷한데 학비가 생각보다 차이가 이게 20만 원대로 뛰어버리니까 좀 체감상 비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한 거는 구단어 학교,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구단어 학교를 결정을 했고 8주를 등록했어요. 그래서 이제 8주를 등록을 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학교의 학비로 낸 금액이 18만 4천엔이에요. 여기에는 교재비랑 입학금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다이렉트로 여기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알아보고 하려고 하다가 좀 복잡한 거예요. 생각보다 어찌됐든 제가 학교라는 거를 이렇게 등록을 해보고 유학원을 통하지 않고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저는 그 네이버 카페에 동유모라고 있거든요. 동유모.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학교랑 연결을 시켜주는 분이 계세요, 따로. 근데 저는 당연히 이런 데를 통하면 수수료 같은 거를 낼 줄 알았는데
따로 수수료 같은 건 안 내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중간 역할을 다 해주셨어요. 뭐 인보이스를 저한테 전달을 해주고 학교 시간표라던가 학교 OT 자료 같은 거나 뭐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같은 것들을 다 카톡으로 다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레벨 테스트도 학교 가기 전에 먼저 봤는데 그 레벨 테스트 자료라던가 뭐 제 여권 사진이라던가 이런 그러니까 유학원에서 해주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카톡으로 해서 해주셨어요. 근데 따로 수수료는 안 들고. 근데 되게 친절하게 되게 피드백도 되게 빨리 해주셨고 토요일에도 답장을 다 해주셨고요. 그래서 되게 빨리빨리 이거 서류 처리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학비는 총 18만 4천엔을 냈고 저는 이거를 처음 써봤는데 이제 학비를 낼 때 플라이와이어? 이런 사이트라고 해야 되는지 네, 여기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사기인 줄 알았어요. 이게 원래 막 뭔가 송금을 할 때 저는 해외 송금 같은 거는 다 은행 가서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플라이와이어가 이렇게 뭐 학비 내거나 이럴 때 쓰는 사이트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검색을 해봤거든요. 좀 불안해가지고. 왜냐면 거의 뭐 190돈 되는 돈이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내기 전에 엄청 검색을 많이 했는데 뭐 이제 일본이 아닌 다른 해외에 있는 학생들도 학비를 낼 때 다 이 플라이와이어를 사용을 하고 일본 어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다 이걸로 했다고 이런 후기들을 봐서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플라이와이어로 뭐 송금하는 법 이런 게 블로그 같은 데 되게 자세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저도 안전하게 잘 학비를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잘 받았다고 한 이틀 정도 이 송금을 학교에서 확인하는데 한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틀 뒤에 잘 확인됐다라고 학교 측에서 연락을 받아서 학생증 같은 것도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셨고 아무튼 불안해하지 마시고 플라이와이어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저 같은 쫄보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일단 보니까 제가 사진으로 남겨놓은 게 있기는 한데 저는 지금 구단어학교에서 그런 종합일본어 코스나 기초 일본어 코스 이런 거 되게 코스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기초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를 했고 제가 뭐 자격증을 따거나 그럴 거는 아니고 대학교를 갈 거도 아니니까 그런 종합 일본어 코스도 패스를 하고 저는 이제 회화 코스로 등록을 했어요. 회화 8주 코스로 등록을 했는데 회화 코스 같은 경우에는 한 주 학비가 18,000엔이에요. 그래서 4주에는 72,000엔, 그 다음에 8주에는 144,000엔이거든요. 여기에 입학금이 20,000엔이에요. 그리고 교재비랑 기타 시설물 값이 10,000엔에 또 뭐가 있었는데 그거 뭐 10,000엔 해가지고 제가 이제 토탈적으로 학교에 전달한 학비는 184,000엔 요렇게 됐고요. 근데 저는 다른 학교들도 되게 많이 비교를 해봤는데 그런 거 치고 되게 저렴하게 잘 등록을 했다고 생각해요. 8주 코스 치고. 수업 커리큘럼도 되게 괜찮고요. 선생님도 되게 괜찮고 월화수 수업해주시는 선생님이랑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총 3분의 선생님이 가르쳐주시고요. 한자 같은 거를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는 선생님이 있고 되게 그 3명의 선생님의 역할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아니요 꽤 괜찮게 수업을 지금까지 듣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지금 거의 2주 정도 수업을 다닌 거거든요. 지금까지 봤을 때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구단어학원을 또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인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이케부쿠로가 확실히 집에서 가깝다 보니까 제 1순위였거든요. 거리상,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찾아볼 때 가장 우선순위가 이케부쿠로였는데 이케부쿠로나 시부야, 신주쿠 이쪽에 모여있는 학교들은 아무래도 되게 큰 학교들도 많고 유명한 학교들도 많다 보니까 한국인의 비율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게 마음에 조금 걸렸었거든요. 근데 구단을 선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인의 비율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한국어를 쓸 일이 많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고, 진짜로 학교에서 한국어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는 말 이외에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학교 지금 반 클래스 친구들이 스위스 친구도 있고, 홍콩, 타이완, 중국, 그다음에 프랑스, 이탈리아, 되게 여러 나라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찌됐든 영어도 사실 많이 딸리고 하니까 서로 되게 서툰 일본어로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이 가장 저는 좋은 것 같아서, 아무리 학교 안에서 일본어로 대화해야 해 이렇게 해도 한국인 친구들이 좀 있으면 저절로 한국어로 좀씩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친구들도 그렇더라고요. 프랑스 친구 2명이 있는데 쉬는 시간만 되면 둘이 불어로 엄청 수다를 떨어요. 타이완 친구들도 그렇고 홍콩 친구들도 영어나 중국어로 엄청 수다를 많이 떨거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랑 대화를 할 때는 되게 다들 일본어를 써주는데, 쉬는 시간이 딱 되면 정말 온갖 나라의 말들이 다 들려요. 근데 이제 저는 같은 반에 한국인 저랑 같이 OT를 받고 같이 들어온 남자 한국인 분이 한 분 계신데, 저랑 똑같이 되게 수줍음이 많으신 분이에요. 남자분인데, 그래서 서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서로한테 말도 잘 안 하고 자리도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2주 동안 학교에서 단 한마디도 한국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를 선택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던 소감은 좋습니다. 가격도 나쁘지 않았고요. 친구들도 괜찮고요. 선생님도 괜찮고요. 다 중간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다른 학교를 다녀보지 않아서 다른 학교들 이제 홈페이지나 다른 학생들이 리뷰로 남겨준 그런 정보들만 비교를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냥 제 기준에서 따르면 제가 원하는 시기에 당장 시작할 수 있었고, 그런 거 치고 가격이 되게 합리적이었고, 선생님들도 되게 적극적이고 되게 쉽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한국어를 많이 쓰지 않아서 너무 좋고, 또 너무 외곽도 아니에요. 사실 진보초가 고서점가가 위치해 있다 보니까 볼거리가 은근히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외곽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시부야나 신주쿠처럼 사람이 막 미친 듯이 많은 또 동네는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렇게 정신없지도 않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도 조용하고, 뒷골목 이런 데만 가도 정말 조용하거든요. 그냥 서점밖에 없어요. 정말 그 오래된 책 냄새 나는 골목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있다 보니까 되게 마음이 평온해져요. 그래서 저는 제 성격상 또 이런 분위기가 되게 잘 맞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정말 너무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7월 학기를 제대로 된 학기에 맞춰서 7월 학기를 갔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저는 어쨌든 6월에 당장 시작하고 싶었는데 알맞은 학교를 잘 찾은 것 같고, 그 동유모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연결해주신 분도 되게 빨리빨리 처리를 잘 해주시고, 제가 궁금한 것도 바로바로 알아봐서 알려주시고 해서 저는 동유모 통해서 이런저런 학교 알아보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지금 제가 레벨 테스트를 총 2번을 봤거든요. 입학하기 전에 PDF 파일로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대충의 레벨을 알아야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반에 정원이 남았는지를 체크를 해주신다고 해서 처음에 학비 내기 전에 레벨 테스트를 먼저 해서 보냈고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이게 총 3장인가 됐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장이랑 2번째 장은 얼추 풀었는데 마지막 3번째 장은 거의 백지로 냈고요. 그렇게 해서 레벨 테스트를 하나를 더 보냈고, 그리고 OT 날 레벨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어요. 제가 이제 아마 2번째 올렸던 영상에 그 OT 날의 그 영상이 있는데, 그날 레벨 테스트를 한 번 더 봤어요. 그리고 인터뷰도 짧게 했어요. 한 10분 정도? 이제 그 상담을 해주신 선생님이 왜 일본어를 배우려고 하느냐, 일본엔 언제 와봤냐,
일본어를 배워서 뭘 하고 싶냐? 수업이 끝나고 여유 시간이 많은데 그때는 뭘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간단한 회화를 사용해서 이렇게 인터뷰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종합을 해서 레벨 1을 갈지 레벨 2를 갈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1차 레벨 테스트를 했을 때 몇 가지만 조금 더 공부를 해오면 레벨 1이 아니라 레벨 2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별표를 이렇게 쳐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해가지고 온다면 OT날 보는 레벨 테스트에서 레벨 2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별표 쳐진 부분을 다 공부를 어느 정도 좀 하고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OT날 레벨 테스트 보는 날 제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조금 망했어요. 망하고 이제 시험지를 내고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회화로 이렇게 대화를 했죠. 이제 그 인터뷰가 끝나고 선생님이 너무 어렵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어렵냐라고 했더니 이게 시험지에 이렇게 쓰는 거로는 제가 레벨 1으로 가는 게 맞는데 쓰는 게 되게 서툴대요. 쓰는 거는 거의 많이 안 해보고 드라마랑 애니메이션 보고 회화를 배웠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알아듣고 어느 정도 말은 할 줄 아는데 이 쓰는 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는 것만 보면 레벨 1을 가는 게 맞는데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대화하는 거는 레벨 2를 가는 게 맞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낮춰서 갈지 조금 오버해서 그냥 레벨 2를 높여서 갈지 자기가 너무 고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낮춰서 가면은 안 될 것 같다. 레벨 2를 가고 레벨 2에서 열심히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지금 저는 레벨 2 수업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확실히 어느 정도는 알아듣는데 확실히 레벨 2에서 이 쓰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매일 집에서 그 아이패드 이렇게 쓰는 연습도 하고 하는데 진짜 쓰는 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제가 헤쳐나가야 될 거니까 그건 제가 잘 헤쳐나가 보고 혹시나 일본에 단기로 저처럼 2달, 3달 정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유용한 정보였길 바래요. 근데 제가 지금 학교를 가보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1사 7월에 그 정규학기에 등록해서 오는 친구들이 더 확실히 많아요. 근데 저는 분명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학기가 아니라 이렇게 저처럼 중간에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휴가라든지 퇴사라든지 이런 저한테 갑자기 생긴 그런 휴가나 여유 시간들이 딱 그 1월, 4월, 7월에 맞춰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학교는 재밌어요. 한 번쯤 다녀보시는 걸 완전 추천드립니다. 근데 어려워요, 진짜로. 확실히 제가 아무래도 중도 입학을 했다 보니까 친구들보다 아직 알고 있는 단어라던가 문법 같은 게 조금 모자라서 조금 헤맬 때가 있는데 친구들이 되게 많이 도와줘요. 막 옆에서 귓속말로 막 알려주고 노트에다 이렇게 써서 막 보여주고 2달이 진짜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조금 끝날 때 진짜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도 정이 들면 조금 아쉬울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은 2번째 주말이고요. 제가 여기서 학교를 다니면서 맞는 2번째 주말입니다. 어제 시노쿠보 갔다가 길을 완전 빨려와가지고 오늘은 아무 데도 안 나갈 거예요. 일요일은 항상 약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어디 안 나가고. 저는 그럼 이 영상 찍은 거를 업로드를 하고 또 할 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3번째 영상의 마지막 클립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찌됐든 계속 영상을 찍고는 있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다양한 영상을 담지 않고 반복되는 일상일지라도 괜찮다. 막 이런 되게 응원의 글을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너무 멈춰 있으면 제 자신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정말 조금씩 새로운 데도 가고 새로운 것도 먹어보고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세 번째 영상이 또 만들어졌어요. 근데 아무래도 세 번째 영상의 그 초반부는 제가 그 OT 지나고 막 엄청 울고 한 며칠 영상을 찍지 못하다가 이제 다시 영상을 찍고 학교를 가고 하는 걸 담는 거다 보니까 초반부는 사람이 진짜 어두워요. 아직 매일매일 울던 시기라 가지고 조금 영상의 초반부에 제가 너무 어둡고 말도 없고 그럴진 몰라도 세 번째 영상을 편집하는 지금이 6월에 한 14일, 15일 이쯤인 것 같은데 많이 회복했어요. 이제는 매일 울진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회복을 해가면서 조금씩 새로운 데를 가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영상을 계속 조금씩 찍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세 번째 영상도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이게 정말 저의 회복이 돼가는 정말 기록이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대낮에 클로징 멘트라 조금 웃기긴 한데 네 번째 영상도 잘 편집해서